서울 수도권 이번 폭등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또 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제 생각을 네.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뭐 다 예측했던 결과다. 이미 그 전에 이번 정부 들어왔을 때 초반에부터도 모든 전문가들이 공급이 부족할 것인데 지금 빨리 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빨리 해주거나 뭐 세금적인 측면을 완화를 해주거나 양도세 특히 해주지 않으면 이미 다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2020년도는 조금 있었는데 서울 입주가 올해 내년이 더 반의 반토막이 계속 나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이제 찬물이 끼었던 것이 임대차 3법이 아무도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됐더라고요. 바로 속전속결로 그냥 저건 아닐 건데 저거 지금 전세 매물이 아무리 저 선의 개념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지언정 결과론적으로는 저거는 폭등시킬 수 있는 정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다 예상했었어요.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를 하셨던 분들,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건데 저분들은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거를 한 게 몰라서 한 건 아닐 것 같고 과세라든지 증세가 목적이 아니었던가 본인들 안해를 할지 몰라도 이미 이 폭등장은 예정돼 있었다. 이 공급을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3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작년 올해 뭐 208만 원 공급을 뭐 본인들이 하겠다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안 들어있고 예정이잖아요. 예정으로 하겠다. 이미 뭐 부지를 예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208만 원 중에서도 그중에 뭐 호텔을 개조해서 뭘 하겠다 정말 현실성 없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은 그러면서 좋은 데 살고 갭 투자하지 마라 그래놓고 뭐 국회의원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건데 다음에 이사 갈 거를 대비해서 하겠다. 지금 일반 평범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족패라 그러고 자기들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또 이번에 뭐 LH 이런 투기 드러났는데 그게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투기인 거지. 일반 사람들 저같이 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건씩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투기라고 볼 수 없다. 서울 수도권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아마 정말 힘들 것이다.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고수분들이 얘기는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라. 3기 신도시도 좀 희망을 많이 걸지 마라는 분도 많더라고요. 물론 청약하시라는 분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특공이 대부분이고 뭐 70%, 80%가 특공이고 일반 분야는 별로 없다 또. 원래 그 전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을 때는 2023년도부터 입주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토지 보상도 다 안 끝나고 뭐 안 돼. 최소 늦어도 빨라봤자 5년? 멀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거기에 내가 희망을 걸고 당첨됐는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라든지 계획을 다 안고 가셔야 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집만 내가 무주택 그걸 유지를 해야지 취소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럼 이 계속 상승되는 이런 전세 월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것까지도 내가 충분하게 고려하셔가지고 3기 신도시 청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경쟁률도 엄청나게 치열할 건데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고분양가 논란이 요즘에 있던데 그 3기 신도시 쪽에 그때 그것도 현재 나와 있던 것도 예정 그냥 추정가거든요. 분양. 그때 가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주변 시세 40% 대비해서 뭐 분양하겠다 하더라도 지금도 높다고 막 여기저기서 시끄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실제적으로 갔을 때 실제 분양가는 지금보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런 리스크를 내가 다 안고 과연 3기 신도시 기다려서 청약이 그 경쟁률을 뚫고 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될까? 그런 계획까지를 고민하시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굳이 뭐 신축, 뭐 좋은 역세권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건이 되고 내가 대출 상환 능력이 된다 하시면 구축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내 집 마련 특히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더 오를 확률이 거의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올 하반기 내년 공급이 너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무주택자분들은.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적정한 대출을 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대출도 완화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들을 대출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지 뭐 DSR에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나라에서 해준다 했을 때 대출을 저는 충분하게 받으셔가지고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충분하게 내 집 마련을 대출 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실거주가 주는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또 전세 상승 또 그런 스트레스 또 쫓겨난다기보다는 뭐 나와줘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또 내 집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또 남의 집에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벗어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좀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은 비싸지만 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경기도 외곽이더라도 저는 사는 게 맞다 보거든요. 다가구 할 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운영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장은 한번 오잖아요. 뭐 네네네. 조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이제 소위 말하는 하락이 올긴 올 겁니다. 대구처럼 그렇죠. 대구 오죠.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 하락장에 대한 채수가 많으시니까 하락장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락장을 한번 겪었었죠. 2015년도, 16년도 대구에 실제적으로 그때도 분양 입주 물량이 많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대구에 이거 팔아야 되나? 입주가 많다 그러는데 내년에도 많다 그러고. 근데 또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할 바에는 그냥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놔두는 것이 나중에, 왜냐하면 또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다 해소되고 나면 다시 오를 확률이 높다. 특히 대구라는 큰 광역시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 곳에 투자한다 말씀드렸고, 특히 최소 역에서 10분 내외 메인 그 위치에 입지에 있는, 특히 대구에 전화할 때는 학교 주변에 많은데 일부러 전화해요. 학교, 특히 대구가 학군이 좀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수성구 학군 이런 거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특히 전세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곳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행히도 2년 정도 기간이 거치다 보니까 이분이 더 살겠다 해가지고 어떤 집은 전세 재계약을 그냥 할 때 더 낮추진 않았고 그냥 그 가격으로 그냥 계속 다행히도 했었고, 본인 한다. 고합. 예, 그냥 그대로 한다 해서 한다 했었고, 이걸 지나다 보니까 안 팔기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팔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또 투자하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를 내가 이걸 팔고 하락장에 살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어딜 사야 될지를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기 팔 거라고 정해졌으면 나 어디 살 거라고 지금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됐었고, 사실 준비가. 그래서 대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해보자 했는데, 이제 곧 또 입주장이 온다 그러잖아요. 대구에. 하락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팔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할 거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락기 때 1군, 2군 그 갭이 조금 더 붙는다고 이론적으로 그전에도 실제로 가격을 보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갈아타기를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내려간다면 이때 오히려 더 아무도 안 한다 했을 때, 대구에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1군 입지에서 많이 좀 가격이 조정되게 나왔다, 금매로. 그러면 거기를 저는 전세 끼고 또 사주지 않을까. 다른 거를 기존 값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고, 여기서 아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조정 쪽이 있다 그러면 다 파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정도 조정 팔고, 제가 조금 가격을 금매로 팔더라도 팔고, 그 전에 제가 또 모아놨던 돈을 합쳐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금 여기 있던 것보다 더 좋은 쪽을 당연히 사야 되겠죠. 대구에서도. 그래서 쪽에 사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그 뒤로 하지 않을까. 뭐 많이 또 조정되는 지역은 지금 타지방에도 아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3년 뒤에 그 입주가 많이 없지 그 뒤로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특히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불균형이 이게 만약에 섞여버리면, 꼬개버리면 완전히 뭐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타지방 같은, 특히 뭐 소지방에 제가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는 아마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전에 매도할 확률도 있죠, 저는. 대구 지방보다 인구가 좀 적은 지역 있잖아요. 투자 최근에 많이 했던데 거기는 아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가격이 나왔다면 더 입주가 많아질 때 아마 팔지 않을까. 양도세 내더라도. 더 올라갈 게 보이더라도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뭐 신의 영역이겠지만, 익절을 어쨌든 공급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산 것이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 보거든요. 그 1억 왔다 갔다 하는 그 아파트이다 보니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신축은 모르겠죠. 신축은 안 팔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저점에 잡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이 뒤에 2, 3년 뒤에 만약에 입주장이 온다 했을 때 그 전에 팔고 나오는 것이 아마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을까. 타지방에는. 그럼 채수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똘똘 모아서 새 것로 하나를 합치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네요? 하락장이 대구에 왔다면 그렇게 한두 개를 조정해서라도 도 좋은 쪽에 신축이나 준신축 갈 생각이 있고. 그 시기를 보시는군요. 네, 이번에 서울 수도권의 대세 상승장 2014년, 15년도 또 원래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1억 미만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게 많았는데, 그 할라 했었을 때 참 아픈 얘기지만 주말에 저쪽에 다른 데서 계약금이 들어가서 못한 적도 있었고, 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서울 수도권 쪽에.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제가 배웠죠.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이게 좀 하락기 조정받았을 때 갭이 조금 낮아졌을 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를 못 잡으니까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사는 대구 쪽에서도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갭이 좀 줄어든다면 그때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 딱
짜놓고 지금 네. 째려보고 계시는 째려보고 거군요.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임장하면서 계획은 다 있는데. 안테나 세워놓고 맞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은 어느 정도로 좀 상시 보유하고 계세요? 원룸 전세가 어떻게 될지 빠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 통장에 5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조금은 여유자금이 말씀드린 있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모르죠. 지금 또 이게 딜레마에 빠진 게 이걸로 다른 데 지금 또 지방에 하면 좋은데 또 하자니 나중에 또 여유자금이 없으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욕심을 좀 버리자. 그래서 조금 일단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회가 또 오는 게 뭐냐면 여러 군데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다음 이제 재개발 때 5% 상한 걸리겠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근데 네. 그걸 지나고 나서 만약에 상승분이 있다면 분명히 들어올 수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또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상승된다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0억 오르고 2억 떨어지면 사야 할까요? 안 사야 할까요? 그 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세. 얼마에 살 수 있는가. 그 현재 2억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봐야 되겠고 아마 입주장 때문에 떨어진 건지 뭐 공급 때문에 떨어진 건지 뭐 때문에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제가 만약에 받쳐주는 곳이다. 갭이 생각보다 크게 높지 않다. 그러면 가야죠. 다코스님 부동산 여러 채 사고 팔고 하시면 세금 왕창 내고 남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의치 않고 투자하시나요? 파는 것을 뒤로 미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는 것에 대한 세금은 아직 많이 없는 상태고 보유세가 이제 많아지겠죠. 대신에 그 보유세보다는 내 시세 상승분 또는 전세 상승분이 더 많다. 그래서 이 방향이 아직까지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